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의 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15페이지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제2권의 1-4회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 원인이 뭐냐? 하나는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현실적 원인, 자, 여기에 현실적 원인,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를 예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꿈이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요, 불행한 일이요,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 목표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적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이런 걸 다 제거하면서 좋은 목표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의 분리된 데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들어진 자는 만든 사람에 의한 목표가 주어지게 되죠. 뭐 자동차, 너는 왜 만들어졌어? 너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어? 근데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올바른 목표를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내가 가야 될 목표를 다 정해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이 목적을 향해서 난 갈 거야 라고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등을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될 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동기부재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재. 네. 자,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목표를 세워야 하고 어떤 목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없이는 목표를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동기를 만들어 줘야 하고 다양한 여행과 봉사, 적성 체험들을 통해서 동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선 목표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녀의 목표를 돕기 위한 부모의 대화 방법인데요. 이 속에서 아빠는 자녀에게 목표를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모두 예리한 경쟁자이자 관찰자이죠. 대화 속에서 잠재적인 관심의 불씨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는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실증을 보이는 정도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묻혀있을 관심사의 불씨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다 배고픈 시절에 겪어봤잖아요. 그때는 뭐 목적의식을 가져라 마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뭐가 목표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이거예요. 그냥 목이 이런 꿈을 가져야 돼, 목표를 가져야 돼, 이거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배고프지 않게 살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가지? 이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목표 의식을 갖도록 내모른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편해요. 애들도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고민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 계층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개념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을 갖기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의식,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여행도 하게 하고, 뭐 다양한 것들,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동기를 찾기도 하고, 여행을 하다가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대화 속에서 목적의식을 만들어주는 동기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 잘 모르겠어요. 아빠, 뭐 재미있는 일이 전혀 없었니? 아들, 특별한 거 없었어요. 아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들, 글쎄요, 뭔가 배운 것 같긴 한데요. 아빠, 배운 것 중에서 너한테 중요하게 느껴진 과목은 뭐가 있는 것 같으니? 아들, 생물이요. 아빠, 그 이유는 뭐지? 아들, 지난주 수업 시간에 동물과 환경 오염에 관한 비디오를 봤거든요. 아빠, 동물과 환경 오염? 네, 공해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병 들어가고 있대요. 어떤 공장은 폐기물을 막 방류한다네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니? 글쎄요, 있잖아요. 전 어릴 때부터 항상 동물을 사랑했었죠. 찰리를 데리고 온 다음부터 동물을 보살피기 시작을 했죠. 그래, 나도 알지. 그것 때문에 네가 배운 것에도 관심이 끌렸던 것 같지 않니? 아, 동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동물이 어떻게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저도 뭔가 그 분야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게 있니?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구하려고 환경 정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있잖아. 네가 만약 계속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언젠가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들, 아버지 말씀은 과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빠, 그렇지. 넌 항상 수학이랑 과학을 잘했지. 예, 잘해왔죠. 요즘 취직하려면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대학에서 환경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거 너도 알 거야. 네, 환경과학이나 수학 같은 분야에 관심이 좀 가긴 하더라고요. 아빠, 환경과학, 수학 모두 좋은 진로지. 요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더라. 아들, 대학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학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아빠, 그 말은 네가 커서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동물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것 같구나. 예, 아픈 동물을 돌볼 수도 있을 거고 그 전에 아프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아빠, 그러면 되겠구나. 만약 그 분야로 계속 나가고 싶다면 염두에 두도록 하자꾸나. 여름 방학 동안 이 분야에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지원해 볼 수도 있겠지. 아빠, 좋아요. 예, 아들, 좋아요. 헨리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여쭤보죠. 아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려구나. 자, 이 대화를 쭉 보면 이게 그냥 빨리 안 끝납니다. 계속 진지하게 뭔가를 끌어가는데 아빠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뭔가 대화를 이어갈 소재를 아빠가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참 지혜로운 아빠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앞으로 뭘 해보고 싶다라고까지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아빠는 소크라테스처럼 자녀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상상력에 불을 지펴준 여러 이슈들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조금 이야기하다가 야, 이따 이야기하자고 끝내버린다든지, 뭐 학교 잘 갔다 왔니? 네, 그래, 들어가서 밥 먹고 뭐 게임 많이 하지 말고 숙제부터 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동기부여를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라는 것은 삼파수를 말합니다. 애기는 산모가 낳지만 산파가 옆에서 이것을 낳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이가 결국 자기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목표를 아이가 만드는 거지만
그걸 자꾸 끌어내 주는 거예요. 동기를. 오늘 이 아빠와 아들의 대화 참 우리가 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화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듣는 이 리더가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단어, 의미, 어떤 것들을 감정 이런 걸 들으면서 자꾸 이제 만들어줘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만드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